네, 반갑습니다. 엑시트 최시현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어떤 강의 할지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약점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 삼각함수 응용 파트 있죠. 여기에 대한 증명 위주로 진행합니다. 자, 우선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어야 적당한지를 말씀을 드릴게. 대상은 수능 모의 등급 2등급 이하 학생이 적당하겠습니다. 또는 정확한 증명을 통해 깊이 있는 응용력, 확장을 확실히 하고 싶은 학생,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응용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핵심 증명, 어려운 것들에 대한 공식들은 전부 다 증명돼야 한다. 이유는 알고 있겠죠? 간단한 적용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깊이 있는 자생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 다뤘던 문제가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변형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증명, 이게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단원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죠? 맞습니다. 이 단원을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한테 적당해. 특히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치명적이야. 수리논술의 문제를 보면 뭐뭐를 증명하시오, 뭐뭇을 보이시오, 설명하시오. 이것들은 증명이 거의 모든 키를 갖고 있다.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삼각함수 응용 파트의 확실한 증명과 해석을 통해 나의 문제, 우리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문제 요구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빠른 접근, 그 다음에 정답 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단원 문제풀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 어떤 공식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혼란스러워. 그럼 어떤 공식을 어떻게 결합해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선명성을 주는 건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보조선을 그릴 거고 어디에 보조각을 표시할 건지 이걸 찾는 거 있죠. 이런 작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이 문제 풀이할 때 어려움이었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히 단언컨대 탁월한 응용력, 내가 풀어본 문제가 아니어도 풀어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실력 향상을 위해 수업만 한다. 자, 제 모든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수학을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설명들, 강의에서 하는 얘기들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는 거, 너무 자주 한다는 거,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 족하다.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 1초도 아깝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직 실력 향상이에요. 그래,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만 한다, 잡소리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원하는 분들하고 맞는 강의입니다. 자, 4번. 이건 모든 강의, 문제풀이 강의, 개념 강의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죠. 어떤 특이한 문제에만 어쩌다 적용되는 확 끌리는 방법. 이건 실패하는 지름길. 흔히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묘수풀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끌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거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묘한 풀이 같은 것.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 끌리긴 하죠. 하지만 그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늘 언제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특이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확 끌리는 방법은 실패하는 지름길. 그런 강의를 들었을 때 나도 저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저걸 끌어낼 수 있을까? 저 특징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돼.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저렇게 접근할 수 없다. 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적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철저한 수험생만의 풀이법. 여러분들이 시험 보죠?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야. 그 수험생만이 풀 수 있는 수험생의 풀이법, 철저한 수험생만의 풀이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강의들이 있죠. 그걸 봐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유료 온라인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커버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료 온라인 강의는 이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강의는 일단 제가 강의했던 어디에서 고3 N수행 강의 만족도 1위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 공식 해석 강의라는 거에 일부분을 이 파트에 맞춰서 강의합니다. 물론 좀 더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시작한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할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해석 1. 다음 사인 법칙을 증명하시오. 일단 우리끼리 이 강의를 진행할 때 약속을 하자고. 각은 ABC로 하시고 각에 대한 대변, 각에 대한 대변, 각에 대한 대변은 스몰 ABC로 하겠습니다. 또 왜 저번에 반점은 라지 R이라고 지칭하고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우선 증명하고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 결합할지는 그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인각 A분의 변 A는 사인각 B분의 변 B는 변 B, 사인각 C분의 변 C는 2배수 라지 R 지름. 이걸 증명하자 그 얘기야. 자, 여러분 이제 활용도를 높이는 건 그 다음에 보시고 우선 깊이 있는 증명이 필요하거든. 첫째, 우리가 sin A분의 변 A 이걸 증명하면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네. 근데 우선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이 각 A가 어떤 각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각 A가 예각일 때 하고요. 각 A가 직각일 때, 분각일 때로 세 개로 나눠서 증명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각 A가 0에서 90도 사이인 예각일 때로 증명해 볼게요. 자, 원이 그려지겠지? 원의 중심이 표시가 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상태에서 얘기할 거야. 각 A, 각 B, 각 C라 하자. 여기서 작도가 필요하다. 중요한 작도가. 또 왜라고 물어봐야 돼. 왜 선생님 작도가 필요합니까를 물어봐야 돼. 자, 보실까 이거를. 사인각 A에 대한 변 A는 2배수로 하자. 지름이 있죠. 지름선이 필요하다. 증명이 왜 쉬울 수 있냐면 증명하려는 대상이 나와 있단 말이야. 지름선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을 할 건지 B에서 할 건지 C에서 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 저는 A는 아니라고 봐요. A에서 보조선을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 각 A가 손상되잖아. 각 A가 훼손되죠. 그러니까 각 A는 건드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각 B나 각 C에서 보조선을 그려서 질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각 B나 각 C는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B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려 이게 바로 ER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나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원에서 말이야. 여기에 보조선을 그려서 A' 해도 이 두 개의 각이 원주각의 성격에서 같지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BC를 접어놓고 여기를 A'이라고 할게. 보조선을 딱 그리게 되면 지름선이 원사이니까 여기 직각이 만들어집니다. 직각삼각형 해석을 할 거야. 전부 다 간단하게. 됐나요? 자, 그러면 각 A나 각 A'이 같죠? 그럼 출발, 좌변 출발, 우변 도착. 이퀄에 대한 증명은 좌출발, 우도착 이런 식으로. sin A분의 변 A는 그런데 sin A 대신에 누가 같다고요? sin A' 같다고요. sin A'은 뭐로 구한다고요? 삼각형 보세요. 직각삼각형. 삼각비로 구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지름, ER이지. 요거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스몰 a라 하기로 했었지. 삼각비에 의해서 sin A'은 ER 분의 A. 이걸 찔러 넣어서 내항, 외항 정리하시면
바로 2R 올라옵니다. 좌출발, 우도차. 증명됐죠? 이게 A의 각이 0, 90도 사이에 있을 때의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이다. 되셨나요? 보조선을 왜 어디다 그렸다? 합리적 이유가 있죠? 두 번째, 각 A가 90도일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썰렁하죠? 쉽다는 얘기죠, 아주. 자, 원의 중심을 표시했고요. 그러면 각 A가 90도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원상에 요런 얘기, 지름선을 잡아놓고 원상의 점을 잡으면 이건 어디든 90도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BC가 바로 지름선에 해당하겠습니다. 각 A를 잡아놓고 특별한 보조선이 필요 없죠. 각 A가 90도일 때. 들었나요? 그러면 각에 대한 대변을 스몰 a라 했는데 이게 지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각 a분의 변 a는 사인각 a가 90도니까 90도 사인 90도에 대한 a인데 이미 a와 r의 관계가 올라와 있죠. 이게 2r. 그래서 좌 출발, 우 도착. 설명하죠?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 각 A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각 A가 둔각이니까 적당히 그려도 둔각이게 보이게끔 하자. 원의 중심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자, 둔각으로 보이죠? 네, 그래 보인다고 하자. 여기서는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했을 때 이 마주보는 각 합이 얼마죠? 네, 180도입니다. 이게 각 A면 요거는 라디안으로 표시할까요? 파이마스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 여하튼 여기 첫 번째도 지름선이 그려졌고요. 두 번째도 지름선이 그려졌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도 지름선이 그려져야 돼요. 어디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손상 안 하기로 했었죠? 얘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럼 B에서 중심을 지나는 걸 그리든 C에서 그리든 똑같습니다. 그려놓고 사각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이니까 이건 2R입니다. 2R. 변 A의 각의 대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읽어내겠다. A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 마주보는 각. 네, 파일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서 읽어내겠다 그 얘기야. 바로 끝나지. 이거는 사인 각 A분의 변 A. 사인 각 A 대신에 누구 본다?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사인에서 사인각 A나 각의 합이 180도면 같습니다. 이거 따로 정리를 조금 더 할게요. 물론 통강자 여러분들은 이미 진행됐던 거고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사인끼리 값이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간다. 사인 A분의 변 A로 출발. 사인각 A랑 파이마스 A가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삼각형 여기 보는 거지. 90도가 있는 삼각형. 됐어요? 사인 파이마스 A는 누구라고? 네, 이거는 삼각비로 2R분의 변 A. 정리 들어가시면 바로 AA 지워지고 이렇게 증명됐다 그 얘기지. 자, 별거 없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우리가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점은 뭐냐면 언제 쓰는 겁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하고 결합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적용으로 가볼까요? 언제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 여기 주의점. 이것만 알고 하자에 중요한 걸 적겠습니다. 자, 언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두 각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각에 대한 하나의 변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여길 잠깐 보실까요? 두 각과 각 중에 하나의 대변 가르쳐주고 나머지 각에 대한 대변 물어볼 때, 또는 두 변과 변에 대한 한 대각 가르쳐주고 나머지 변에 대한 대각 물어볼 때 쓰이다. 두 각과 대변 가르쳐주고 나머지 각에 대한 대변을 물어볼 때 생각한다. 사인 법칙. 오케이? 자,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정확히 다르게 두 변을 가르쳐주고 변에 대한 한 대각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머지 변에 대한 대각을 물어본다 그 얘기지. 두 변과 변전의 대각 가르쳐주고 나머지 변에 대한 대각 물어볼 때 쓴다 그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 가르쳐준다 그 얘기야. 그럴 때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보시면 라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외저번에 반지름 R 나오는 게 상학함수 응용 파트에서 크게 봐서 두 개밖에 없어요. 넓이 공식하고 사인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라지 R 등장하면 떠올려라. 알았죠? 네 번째 한 켤레 한 쌍 가르쳐주면 떠올리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에 꼴을 묻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야. 근데 삼각형에 꼴을 묻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각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걸로 삼각형의 꼴을 결정한다 그 얘기야. 이럴 때 사인 법칙.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사인 A분의 변 A는 두 배수로 자리죠? 5번만 잠깐. 사인 A분의 변 A는 2R이란 말이야. 자리 이동을 하시고 사인 기준으로 쓰면 사인 A는 2R분의 변 A란 말이야. 각을 변으로 유도했죠? 그럼 사인 B는 어떻게 돼요? 사인 B는 2R분의 변 B. 자, 오늘만 변 B가 좀 등장하니까 이해하시게. 사인각 C, 2R분의 변 C. 그래서 각을 변으로 유도할 때 쓴다. 이유가 뭐야? 꼴을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했던 것들을 하나 잠깐 정리하자. 각이 크면 변이 큰 거 맞습니다. 각이 최대각이면 변이 최대변인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비례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비례식 누가 성립하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에서 2R을 없애고 나면 결국은 sin A 대 2R분의 변 A, sin각 B 대 2R분의 변 B, 2R분의 변 C, 여기에서 두 배수 라지 R분의 A, B, C니까 2R을 지우나면 바로 이게 성립하는 비례식이다 그 얘기야.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짱짱하게 문제 풀 때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활용도를 좀 높여보자 그 얘기야.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앞에 있는 통강자에서 이걸 했겠지만 핵심을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꼭 필요한 사인, 코사인 공식들 확인 좀 할 게 있다. 자, 우리 만약에 사인과 사인이 같다면, 물론 두 개가 같을 때도 같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두 각의 합이 얼마죠? 라디안법으로 쓸게요. 파이다. 오케이? 150도가 좋아요? 사인 150도? 사인 30도가 좋죠. 90도? 90도. 45도? 135도. 135도보다는 45도가 좋죠. 사인 120도? 사인 60도. 요때 많이 쓰는 공식 일단 봐두시게. 제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지.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면 두 각의 합이 얼마다? 2분의 파이 90도.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45도, 45도. 120도 마이너스 30도. 일단 우리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두 개가 있는데 각통일, 함수통일 할 때 최고입니다. 각통일, 함수통일. 물론 조국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일단은 각통일, 함수통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 잘 받으시게.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공식이 하나 있죠? 코사인, 파이, 더하기,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다. 요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다. 그 얘기야.
자, 많이,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약점이 있어요. 나오면 당황하고 적용이 느리다.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 번 해두면 되겠네.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진료 좀 늘려보자. 진료 좀 늘려보자. 자, 많이 하면 많이 보이거든? 예를 들어, 여러분 75도나 15도나 105도나 165도, 195도는 우리한테 특수각이 아니다? 아니다. 특수각이다. 하지만 사인 30도처럼 45도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거 하나 던질게요. 사인 15도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미적분하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합성공식이라고. 근데 다른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요 유도 과정은 일단 여기서는 부적절하고 사인 15도 요 숫자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알면 부가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75도 요거 두 개 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지. 비슷합니다.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understand?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건 특수각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사인 15도를 알면요. 우리가 부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거 보실까요? 가격이 180도니까 사인에 얼마나 할 수 있다? 165도를 같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야. 사인 15도 값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75도는 요거. 자, 사인 15도 알면 부가기압이 그렇죠? 180도니까. 그 다음 코사인을 바꾸면 가기압이 90도니까 코사인 75도. 더 갈까요? 코사인 여러분 이거 자리만 이동해도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넘겼습니다. 요거죠? 자, 이걸 75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코사인, 자, 라디안하고 60법을 섞어서 많이 연습해보자. 마이너스 코사인 180 더하기 세타. 180 더하기 세타. 오케이? 180도 5도니까 255도도 값이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또 코사인 7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오케이? 자, 요거를 75도로 인식하시고요. 친절한 설명. 마이너스 코사인 180 빼기 75도 105도. understand? 그래, 다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사인 75도를 알면 같은 사인으로 하면 사인 가기압이 그거니까 105도. 코사인을 바꾸면 코사인의 몇 도? 15도. 역시 코사인 세타를 읽어내고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195도.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180에 15도. 180에 15도 빼면 165도. 오케이? 됐나요? 요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쓰는지 그 사례를 잠깐 보자. 자, 그림판에다가 집어넣을게. 사각함수 응용 파트 문제를 풀 때는요, 글보단 삼각형을 반드시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나와 있는 정보를 잠깐 볼게. 105도가 나와 있었어요. 105도가 나와 있었다. 각에 대한 대변인 변비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30도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게 뭐냐면 변 C 구하래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눈에 가는 건 한 켤레죠. 한 켤레. 사인 30에 대한 요거는 자, 105도 모른다고 하자. 여기 있죠, 사실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알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인 105도, 사인 75도 이 값을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난다. 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자, 사인 30에 대한 이거는 이걸 일단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삼각형 내부의 각의 합 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각을 작도하지 않고도 찾아냈죠? 30, 105도니까 네,
요 각이 올라왔습니다. 45도. 찾아낸 건 파란색. 끝났다. 변식 끝났죠. 사인 30분의 이거는 사인 40도 이거. 그 사인 32분에 대한 대변은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에 대한 c. 그래서 변 c가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은 바로 이걸 이용해도 좋고요. 이거를 사인 30에 대한 이것이 2배수 r.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정리하면 라지 r도 외접원의 반지름도 올라온다. 이해됐죠? 이렇게 언제 이용한다? 한 켤레. 가벼운 각 하나 찾아냈고 사인 30분의 이거는 45에 대한 c. 구하면 이거 2배수 라지 r이니까 라지 r도 올라온다. 자, 두 번째. 물론 이건 적극적 문제풀이가 아니고 증명이 포인트다. 증명을 잘 알아야 돼. 적적 문제풀이, 까다로운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 자, 역시 삼각형 안에서 얘기를 진행해볼게. A라는 각이 나와 있었어요. 120도. 각 B는 안 나와 있고요. 각 C도 안 나와 있고. A에 대한 대변이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변 C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물어봤다. B,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지. 각 B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예요. 자, 보면 일단 한 켤레. 눈에 보이죠? 한 켤레가 필요하다. 사인 120도에 대한 이거는 일단 여러분 이건 둘 다 모르니까 안 돼요. 구하는 건 그거지만 사인 A에 대한 변 A는 사인 C에 대한 이거 가지고 사인 C로 확장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응용 파트는 반드시 확장해서 하나 이상을 얻어내셔야 돼. 사인 120도에 대한 2루트 3은 사인 C를 알아도 B를 알 수 있습니다. 사인 C에 대한 변 C 가지고 사인 C를 구했더니 이게 2분의 1 나왔단 말이야. 조심하라지. 여러분 삼각형 S거든요. 사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는데 불포함 0에서 180도 바로 전까지 0부터 0 불포함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게 사인에서는 두 개예요. 코사인은 우하향 곡선으로 180도까지 빡치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하지만 사인은 두 개다. 그럼 이 각이 하나는 30도 들어갔다 빠졌다니까 이건 150도가 되겠는데 두 개의 값이 나올 때 선택할 때 다른 각이나 변의 눈치를 본다. 각이 120도잖아. 어떻게 150도가 될 수가 없지. 삼각형에서인데. 오케이? 그래서 각 C가 30도가 나왔고요. 기록합니다. 이제 30도 기록했다. 120도 30도? 어이구 여기도 30도네.